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세팅학원에서 청담고 국어내신을 수업하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설명의 부분에서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이제 중등고등하고 고등국어에서의 내신 차이점, 그다음에 청담고 내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지금 고1에 들어가는 학생이 첫째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에서 되게 어머님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요 차이로 인해서 성적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요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은 크게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중간고사를 봤을 때 느끼는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느끼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양 차이가 조금 중학교에 비해서 양 차이가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다른 과목도 할 거 많은데 여기도 양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이 내신 점수를 이제 잘 맞는가 못 맞는가를 보통 판가름하는 부분인데요. 중학교까지는 암기 위주의 방식을 사용해도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해 적용 위주의 문제가 이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 위주를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했으면은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등급을 높이 특히 뭐 1, 2등급 정도를 맞기가 되게 힘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학교 선생님마다 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세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학교마다 조금씩 수업을 달리하고 학교 내용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이유는 위에 나온 것처럼 이해 적용 문제를 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식의 이해 방식이거나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식의 적용 방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두 부분이 크게 이제 학생들이 경험했을 때 중학교랑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머님들이나 학생들도 좀 착각하는 건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셔서 90점 넘으면 어느 정도 된다? 100점 맞기도 쉽고요. 90점 넘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다 정도 얘기하는데요. 상대평가다 보니까는 이게 90점을 넘어가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되게 문제가 쉬운 경우는 100점이나 아니면은 한 문제를 틀려도 저점 배점에 한 문제를 틀려야 1등급이 나올까 말까 하는 시험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크게 이제 국어 시험을 중학 1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때 가장 많이 학생들이 느껴서 차이점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청담고 내신인데요. 청담고 내신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 있는 학교에서 중간에서 중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닌 게 작년 같은 경우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딴 학교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한 고1 내신이 일반적으로 1등급 컷이 90점대 중반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그래도 1등급을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 내용 말고 딴 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원이 한 200명 정도가 됐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한 200명 정도의 정원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는 16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8명이 1등급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6명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여기서 고득점을 맞는 친구들이 딴 학교로 편입하거나 나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학교도 다른 학교도 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지만 1등급을 맞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디 학교로 가나 결국엔 내신 받으려면은 이제 좋은 학교로 가려면 1등급에서 2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많게는 최대 맥시멈 3등급 초반까지 봐요. 강남권에 있는 학교에서 내신으로 학교를 가려면은.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인원수가 적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평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원수가 10등 막 이렇게 돼야 돼요. 6등까지면은 반이 9반까지가 있어서 반에서 1등을 해도 1등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나와요. 물론 200명이 있을 때도 1등급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에서 1등 했다고 자만하거나 이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여기 학교만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객관식 32문항이 나왔어요. 즉 주관식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재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정도가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 형태인데 객관식 32문제가 나와서 좀 더 쉬워졌느냐 그것도 좀 아니긴 하거든요. 뭐 중간, 중하 이 정도 제가 난이도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의 시험이 무조건 엄청 쉽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킬링 문제라고 하는 또는 이 학교만의 얘기하는 고난이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 2, 3번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문학, 문법, 비문학 이 세 가지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2학기 그다음에 2학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이 범위 안에서 계속 돌아가서 문제를 낸대요.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범위랑 교과서의 지문 해가지고 프린트 자료가 나가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 범위 안에서 해결을 했는데 교과서 범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까지 가면은 그래도 맞추기가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범위랑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 지문이 사용됐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모의고사 지문이 사용되면 교과서 범위까지 같이 안 나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특이한 경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도 교과서 범위랑 모의고사 지문은 이거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기 부분이 표시해 놓은 이유는 조금 약간 특징적이다 정도지 여기 부분이 막 엄청 난해하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 보시면은 문학, 문법, 비문학 했을 때 문학이 여기서 지워져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높진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암기에서 적용이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기는 이 작품들 또는 현대시, 소설 같은 것들이 작품의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를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문제들은 한 지문당 보통 5문제 정도, 많게는 5문제, 적게는 4문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문제, 많아야 2문제 나올까 말까요. 한 문제 정도만 나오거든요. 내용이 확인하는 문제들을. 나머지 문제들은 구조를 물어보는 것, 즉 뭐 시각적 심상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됐느냐 또는 가와 나라고 하는 시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구조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보기라고 하는 문제들, 보기가 나와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시를 해석했을 때 이 부분이 이런 해석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 틀리냐 정도의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 부분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이 2문제, 많게는 3문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를 느낀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게 강남권 다른 학교 정도 얘기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향상돼가지고 문제 수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범위에 비해서. 그리고 좀 악랄하게 나오는 게 보기 문제 여기도 나왔거든요. 이게 조금 악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즉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평이한 난이도 이것도 전체적으로 그냥 강남권 봤을 때 평이하다 정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이해 문제, 즉 보기를 나타내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즉 문학, 비문학 모두 합쳐서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기 지문 중에 크게 유형이 2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보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이 아니었는데 시험 범위 밖에 있었던 그런 현대시 지문을 내서 이거와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공통점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것들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 보는 작품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이 심상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정확히 뭐여서 어디 부분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얘랑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내는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강남권에서 거의 다 대부분 그렇긴 한데요. 여기 학교도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했을 때. 특히 이제 더 악랄하게 나오는 거는 모두 고르시오가 나와요. 여기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방식인데 이 학교에서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읽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즉 스스로가 백지를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내용, 개념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도를 그릴 줄 알아야지만 여기 문제들을 거의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프린트 보시면은 난이도 하면서 문법에서 문항이 많음 정도가 나왔고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어요. 이게 이 학교에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냈던 킬링 문제 유형이에요. 그리고 독서 보시면은 고점 비율이 높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3.3점, 3.4점짜리가 이제 고점 비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점수대가 문항이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3.4점짜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비문학에서 나왔어요. 당연히 보기 문제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기 유형의 문제들이 다 배점 비율이 높아요. 3.2점, 3.3점 다 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고1 모의고사, 중간고사가 되게 쉬웠다. 그럼 기말고사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90점대 초반 정도를 1등급 컷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1등급이 6등에서 7등까지였는데요. 89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점수가 낮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94점에서 5점 정도 나왔을 때가 1등급을 그래도 맞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점수대인데 그래서 그 시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어려워했었고요. 그것도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기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에 적혀 있는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작년에는 문법에서만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학에서 재작년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매년 조금씩 나오는 특징이에요. 이 학교에서만. 딴 학교에서는 모두 고르시오를 거의 안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냥 외웠을 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라요. 이건 암기해서 그렇거든요. 암기가 무조건 필요하긴 한데 독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를 모르더라도 지문에서 찾아봐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는 독해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보기 문제를 풀기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독해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 독해력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해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건 대형 강의에서도 보통 이제 인강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독해 방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독해 방법을 만드는 게 각각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핵심적으로 독해를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지문에서 이 내용은 뭐야? 이 내용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고 핵심 내용은 뭐야?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왜 핵심 내용으로 봐야 되고 왜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최대한 독해를 했을 때 혼자서도 저랑 비슷하게 독해를 이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근거를 가지고서 독해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이것 때문에 이걸 답으로 골랐어요. 이게 돼야지만 피드백이 가능해요.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게 뭔지 살펴볼 수 있고요. 그거를 수정해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 논리적인 지문 독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개념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국어에서는 지식이라고 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독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독해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거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특히 내신에서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 특징에서 시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개념으로 단어에서 이미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근데 몰라요, 어휘를. 이거는 고1뿐만 아니고요. 고3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접했을 때도요. 어휘를 몰라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게 되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휘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어디 적용됐는지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 구조적 특징이 무엇인지 암기시키고요. 그거를 찾는 방식들 그리고 어디에 나왔는지를 알려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법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문법을 이런 사례도 있고 예외 사례도 있고 예외 사례도까지 예외 사례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 다 암기해라.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본 개념에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 예외 사항들이 왜 나온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암기해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기본 개념 알고 보면은 응용 문제를 풀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해서 가르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복습을 시키는데 복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3단계로 이해도를 나눠서 해요. 처음서부터 제일 어려운 거 줘가지고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요. 그 이해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이해도가 상승할 수 있게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거는 구조적 특징,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이거 테스트를 계속 봐요. 그래서 단어의 정확한 개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방향으로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과 복습, 이것들을 계속 해요. 그래서 한 번 테스트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계속 누적식으로 테스트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좀 싫어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도 할 생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전 수업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확인, 즉 복습을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아이가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걸 배웠고 그걸 바탕으로 이 선생님의 생각이 뭐였는지 역추적해보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그렇게 됐을 때 자신만의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방향성이라고 하게 생기고 그게 생긴 이후서부터는 예습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다 첨삭을 해요. 그래서 너는 뭐가 부족하고 아니면은 이 근거는 오류가 뭐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첨삭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별 피드백을 그냥 제가 적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냥 수업을 보강을 더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 이거 한번 다시 듣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시간을 맞춰서 그냥 강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이해도가 시험을 보기 전에 아이들이 노력했다는 가정하에 시험에서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거는 없는 경우들로 구성해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적이 괜찮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마찬가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교재 만들어서 사용해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강남권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자체 교재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저도 이제 자체 교재 만들어서 자습서, 그다음에 교과서 외 지문 이런 거 다 그냥 한 권으로 때려박아서 해놓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뒤에 강의 특징 뒷부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교재 만들었을 때 보통 정리해 놓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정리들을 같이 놓고서요. 그다음에 지문에다가 정리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테스트 가장 간단한 테스트가 이제 이거예요. OX랑 빈칸 넣기 이런 걸로 이제 보통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개념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암기 영역에서 암기를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해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암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유형에 변화시켰을 때 그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교에 맞춰서 문제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렇게 해서 한 4단계 정도의 문제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계속 했는데 조금 학생들이 계속 원하는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직보 시간에 저는 2회 정도 모의고사 학교에 맞춰서 모의고사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보 시간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그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미 시험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뭐 새로운 거 저 오늘 해도 되겠죠? 아니, 오늘 해서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끝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는 이제 학교 유형에 맞춰서 그냥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왔다 너희 학교에서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시간 맞춰서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2회분 정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3월 9일서부터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 강의하고요. 1주 직보인데 여기에 이거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없어요. 거의 학생들이 이제 제가 생각한 거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계속 보강 정도 가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학교의 그냥 기본적인 특징, 국어 내신 특징 보시면은 보기 문제, 그 다음에 모두 고르시오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 기억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랑 어휘라고 하는 것들,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 암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국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청담고 국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등급받기가 좀 까다로워요. 인원수가 적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2등급 정도, 3등급 초반 정도는요. 다들 공부를 하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걸 맞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등수까지가 3등급 초반 등수까지예요. 그리고 조금 괜찮게 했다가 2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 그 내신이 한 90점대 초중반 정도 나오는 학교의 특징들은 1등급이 조금 자리 바꿈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실수를 하면은 1등급이 된다 안 된다로 규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실수로 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저는 실수를 줄이는 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눈 감고도 풀 수 있게끔 또 눈 감고도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당일 컨디션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지만은 몰라서 틀렸다 이거는 없게끔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마치겠습니다.